유하, 이번 시간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출풀이 시간입니다. 보건간호학 기출풀이 첫 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상반기 시험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풀이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내용 전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공부함에 있어 유용한 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제 비법과 노하우를 너무 막 뿌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찰나의 고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 없이 풀겠습니다. 영상이 언제까지 올라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존재할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저의 선택이 후회가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기출풀이니까 우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 시험 칠 때 문제가 작년까지는 총 100문제고 올해 25년부터는 105문제입니다. 과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간호학개요 35문제, 보건간호학개요 15문제, 공중보건학개론 20문제, 실기 35문제가 있습니다. 보건간호학은 그 중에서 36번부터 50번까지 15문제가 있습니다. 보건간호학 15개 중에서 맞춘 개수가 6개 미치면 꽈락입니다. 예를 들어 아슬하게 6개, 7개 맞췄으면 합격이고 5개나 4개를 맞췄으면 꽈락입니다. 그러면 10개 틀리면 꽈락이네요. 다른 과목은 10개 틀렸다고 꽈락 되지는 않는데 보건간호학은 10개만 틀려도 꽈락입니다. 10개만이라는 말이 조금 웃기긴 한데 어쨌든 말의 요지는 다른 과목에 비해 꽈락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꽈락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과목인 보건간호학부터 풀이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한 것이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36번 1번부터 35번까지는 왜 없냐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간호는 36번부터 50번까지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35번까지는 기초간호학 개요이죠. 요청하시면 따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었고 진짜 풀이를 하겠습니다. 36번 기후 특성상 특정 지역에만 감염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은 정답은 3번 풍토병. 문제에서 포인트는 특정 지역에만이 포인트죠. 다른 보기도 볼까요? 1번 계절병은 계절에 따라 발생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독감, 다른 말로 인플루엔자는 언제 잘 걸릴까요? 겨울이죠. 이런 게 계절병입니다. 2번 기상병은 날씨에 따라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 신경통이 있습니다. 날씨가 비 오거나 흐리면 무릎이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이런 겁니다. 4번 면역병, 면역은 딱히 관계가 없고 5번 인수공통병은 뜻이 뭘까요? 공중보건 법규에서도 나옵니다. 한자로 사람인의 짐승수라고 해서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는 게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공중보건학 질병관리사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보건간호학이랑 공중보건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서로 연관성이 많습니다. 공중보건 질병관리사업 파트에서도 보면 감염병 발생 양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풍토병 말고도 감염병 발생 양상이 더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볼까요? 공중보건에서 말하는 발생 양상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유행병, 풍토병, 세계적 유행, 다른 말로 범유행, 산발, 주기적 발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나온 김에 같이 아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예시까지 알면 더 좋겠습니다. 가물가물하면 책 한번 또 봐야 됩니다. 37번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등급은 박스 안에 보면 노인은 장시간 외출, 무리한 실외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네요. 정답은 3번 나쁜,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로 이 부분을 달달 외우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당시에도 처음 봤을 때 많이 당황했고, 그런데 외우지는 않았어도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많았습니다. 겐도를 찍더라도 몇 번은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1번, 2번 좋다는 건 상식적으로 찍으면 안 되죠. 그리고 5번도 찍으면 안 되죠. 얼핏 보면 맞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박스 안의 내용이 보통이었으면 평상시 노인들은 여행도 못 갑니다. 활발한 어르신들은 답답하겠다 맞죠? 그러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4번 매우 나쁨을 찍기에는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 매우 나쁘다니까 박스 안에 있는 말보다 더 센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나온 김에 매우 나쁨을 살펴보면 가급적 실내 활동만 하고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쁨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거나 너무 세세한 좀 지엽적인 것들이 나오더라도 겐또를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시도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센스를 발휘해서 실제로 외우지 않았더라도 맞추신 분들이 많습니다. 38번 실내 공기 오염의 판정 지표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이산화탄소.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면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남들 맞추는 것은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판정 지표이다. 이 말 자체도 중요한데 다른 문제, 대기오염 지표를 구분하는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대기오염 지표라고 보건간호 환경 파트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일산화탄소니 아황산가스니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기오염 지표들을 하나하나 달달 외워서 푼다는 느낌보다는 처음에는 어떤 방법이 좋냐면 이산화탄소부터 빼고 시작하면 됩니다. 왜? 이산화탄소는 대기, 다른 말로 실외가 아니라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팁이었습니다. 39번 30년간 인쇄소에 근무한 58세 남성이 빈혈, 신경중추 장애 진단을 받았다. 치은에 암자색이 나타나고 사지말단에 힘이 없다. 이때 의심되는 중독 증상의 원인 물질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납. 문제의 증상들을 다 외워서 푸시는 분들도 있지만 포인트가 되는 증상은 뭘까요? 저는 빈혈과 치은의 암자색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빈혈은 우리 아는데 치은의 암자색은 뭘까요?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잇몸이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연선, 연연이라고도 합니다. 중금속 관련 부작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다른 중금속들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많았었다 맞죠? 중금속의 부작용을 공부하실 때는 그 중금속만의 특징적인 부작용부터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들이 많아 보여도 서로 겹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경에 이상이 온다거나 신장, 콩팥에 이상이 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중금속 부작용 공통입니다. 공통적인 거 말고 중금속별로 특징적인 증상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보기 보시면 이번에 수는 미나마타병. 미나마타병은 이미 다 외우셨을 겁니다. 미나마타병 말고 뭐가 있냐면 구내염, 근육진전이 있습니다. 3번 카드뮴은 이따이따이병. 카드여 이따이 이렇게 외우면 된다 맞죠? 이따이따이 병은 이제 일본어로 이따이가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어디가 아프냐? 뼈에 이상이 와서 아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 크롬은 비중격 천공. 생소하다 맞죠? 비중격이 뭐냐면 코 가운데 벽을 비중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겁난다 맞죠? 5번 구리는 큰 언급 없었고 40번 보건교육시 내용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다 반대다 맞죠? 41번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 평가를 위해 한 달 후 대상자에게 현재 흡연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추후 교육계획 반영. 다음 기수에 교육할 때 참고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런데 깊게 생각하면 의외로 2번, 3번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모을 거니까 2번 수집은 안 되나요? 설문조사 받았으면 분석해야 되니까 3번은 안 될까요? 수집과 분석도 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수집과 분석은 목적이 아니고 평가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수집과 분석도 따지고 보면 왜 할까요? 다음 기수 교육 잘하려고,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42번.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보건교육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현장학습. 포인트는 박스 안에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직접 관찰이죠. 보기 중에서 직접 관찰하는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나온 김에 나머지 보기들도 포인트를 찝어보겠습니다. 1번의 집단 토의는 잘 나오는 말이 민주적 회의 능력 배양. 내 의견 제시하려면 상대방 말도 들어주고 그런 게 민주적인 거죠. 2번의 패널 토의는 다른 말로 배심 토의. 포인트는 발표자는 전문가인데 반해 청중, 듣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 또 한 주제에 대해 상반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토의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고 4번 심포지엄은 패널 토의랑 대조해서 잘 나옵니다. 패널 토의는 듣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었던 거에 비해 심포지엄은 발표자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까지 전문가다. 그리고 또 패널 토의가 상반된 의견들을 주고받는다면 심포지엄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패널 토의보다는 심포지엄이 분위기가 덜 살벌하겠다 맞죠? 5번 브레인스토밍은 뜻이 뇌에서 폭풍이 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진짜 폭풍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뇌졸중이 일어났다는 뜻은 아니고 쉬운 말로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봐라 해가지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토의다. 창의적이란 말이 나오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43번 보건행정관리 요소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 조정.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먼저 아셔야 할 것이 보건행정관리 요소의 뜻입니다. 행정은 집단 활동이라고 했고 행정관리 요소는 집단 활동을 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것들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조정이었고 정답의 포인트는 박스 안에 수평적으로 통합, 공동목표 달성입니다. 조정은 쉽게 생각해서 교통정리, 화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원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면 목표 달성이 어렵겠다 맞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통합, 쉬운 말로 화해시키고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관리 요소들도 보겠습니다. 1번 기획은 계획, 3번 지휘는 지시, 감독, 리더십, 4번 통제는 없습니다. 5번 보고는 말 그대로 일을 했다 안 했다 위에다 결과 말하는 게 보고죠. 44번 1980년에 공포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1차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의 근거가 제시된 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앞뒤로 연도를 더 외워주시면 좋은 것이 있었다 맞죠? 1980년 이전에 1978년에는 구소련 알마타에서 회의를 해서 1차 보건의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문제에서 나온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 이후 1년 뒤인 1981년에는 실제로 보건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4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재가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가급여는 주로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르신이 처음부터 시설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받다가 안 되면 시설로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맞죠? 나머지 보기도 보겠습니다. 1번 보험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번은 장애인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4번 시설급여는 개인이 직접 운영한다라기보다는 교과서 표현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한다고 표현합니다. 기관이 시설을 운영한다?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뿐만이 아니다. 기관, 법인도 포함이다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5번에는 개인급여란 항목은 없습니다. 46번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과잉 진료가 문제이다. 서비스를 많이 해줘야 진료비를 많이 받으니까 과잉 진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나머지 보기도 볼까요? 1번은 경쟁이 심하지 않다가 아니고 심하죠. 2번은 일부만이 아니고 제공한 서비스 전체입니다. 3번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죠. 4번은 권한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집니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죠. 47번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고 걸릴 수 있는 식중독균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포도상구균, 다른 말로 포도알균. 정답을 고른 포인트는 케이크였죠. 포도알균은 주로 탄수화물성 식품에서 잘 번식합니다. 다른 주요 특징도 기억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고 포도상구균이 분비하는 독소가 있는데 이름이 장독소, 다른 말로 엔테로톡신. 그리고 독소는 열에 강하다. 100도에서 30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독소가 열에 강한 겁니다. 세균보다 독소가 열에 강하다. 나머지 보기도 볼까요? 2번 웰치는 특성은 잘 안 나오지만 굳이 하나 기억한다면 토양에 분포한다. 여유 있으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보툴리누스는 식중독 중에서 사망률, 치사율이 가장 높다. 4번 연쇄상구균은 다른 말로 사슬알균. 이것은 뭐였을까요? 연쇄상구균, 사슬알균은 식중독으로 강조하기보다는 모성에서 산용열을 일으키는 균으로 대표적입니다. 5번 살모넬라균은 돼지고기를 통해 감염된 식중독이었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열에 비교적 약하다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포도상구균이랑 살모넬라랑 비교해서 물어보기 좋습니다. 포도상구균이 분비하는 독소인 장독소, 다른 말로 엔테로톡신은 열에 강한 데 비해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8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시 의사로부터 허락, 지시받고 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단순 도뇨.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나머지는 무난하고 일반적인데 4번 단순 도뇨 이거는 그냥 하면 큰일 나겠다, 맞죠? 49번 보건교육 실시 절차 중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 이것도 다 맞추셨겠지만 풀이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도입, 전개, 종결. 그렇다면 나머지 보기들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볼까요? 1번, 3번은 도입, 4번은 종결, 5번의 환경 조성은 도입 전, 교육 전이고 요약은 종결입니다.
마지막 50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소득 재분배. 잘 사는 사람은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대신 혜택을 동등하게 받으면 소득이 다시 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소득 재분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득 재분배 말고 다른 기능 특징들도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강제보험, 차등 부과, 균등 수혜, 소득 재분배, 단기보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나온 개념 말고 나머지 개념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